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스탄불의 랜드마크인 아야소피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일자는 2020년 8월 15일이고요. 여름인 만큼 아야소피아로 가는 길 좌우 양옆에는 배롱나무 꽃이 또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요. 이 영상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촬영 중에 입고 있는 옷의 경우에는 촬영이 모두 마친 후 폐기하였습니다. 그럼 아야소피아 방문하기 전에 아야소피아를 가장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사진 포인트에서 먼저 한번 외관 조망하고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야소피아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관광 중심지인데요. 이 관광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또 호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야소피아가 박물관에서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된 다음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아야소피아가 사원으로 변경된 것이 7월 24일이고요. 이 영상 촬영한 것이 8월 15일이니까 얼마 안 됐을 때죠, 사실상. 그래서 거의 내부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또 영상으로 담은 한국인이 바로 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물론 아야소피아 내부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 건물이 인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기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술탄아메 광장 앞쪽에 기도용 깔개가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출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이 출입구는 기존 아야소피아 박물관의 출구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구의 경우에는 폐쇄된 상태이고요. 대신에 과거 박물관의 출구였던 곳이 이 이슬람 기도 사원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이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곳곳에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사원 내부에서도 경찰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사원 안에 들어갈 때 별다른 소지품 검사나 검사 같은 것들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내부 안들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지판인데요. 이 표지판에는 머리카락 그리고 노출된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를 판매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Nerede? teşekkür ederim. 화살표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의상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분에게 물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회색 부스가 바로 스카프와 의상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경찰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Koreliyim. Koreli. Güney Kore. Evet. Evet, güzel Türkçeniz. Kolay Tebrikler. gelsin. Türkçeniz çok iyi. Teşekkür ederim. Rica ederim. Burası mı? Evet, burası. 아, tamam. 네, 이렇게 회색 부스로 되어 있고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스카프와 의상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스카프는 5리라 그리고 전체 의상은 20리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걸어가시는 여성분 약간 우비 같은 일회용 우비 같은 의상을 착용하고 계신데 저게 20리라에 구매할 수 있는 의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스카프가 있어서 스카프 두르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아야소피아 박물관 시절의 출입구였던 곳인데요. 티켓 판매 부스 그리고 보안 검색대 모두 닫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오픈한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채쉬메라는 것입니다. 채쉬메는 이슬람 기도 사원에 가게 되면 안뜰에서 보실 수 있는 세정대입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물 공급대, 분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졌던 것인데 박물관일 때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펜스로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실제 물이 나오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박물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슬람 기도 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인들이 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을 한번 틀어 보았는데요. 원래 유적이던 것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탈바꿈된 것이 굉장히 또 감격스럽더라고요. 바닥에 보면 엉덩이 모양으로 돌이 달아있죠. 보통 여기 앉아서 세정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은 기존 박물관 시절에는 출구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아야소피아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 딱 하나만 열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이 건축물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건축물이고 또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새롭게 또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것을 예상을 해서 혼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입문 하나만 개방을 해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모자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내부에서 모자이크를 확인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바로 위쪽에 하얀 패널이 보이실 텐데 이 패널 뒤쪽에 10세기에 제작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보일 수 없도록 가려두었고요. 대신에 천정에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의 모자이크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패널의 경우에도 모자이크를 어떤 손상을 한다거나 뜯어내었다거나 회반 쪽을 칠했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 없이 단지 들어왔을 때 바로 눈에 띄지 않도록 앞쪽 전면부를 가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또 바뀌긴 했지만 또 이런 설명판들은 그대로 남겨둔 모습이고요. 조금 더 다가가서 위쪽으로 올려다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콘스탄티누스 대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모습을 또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약간 이슬람 기도 사원이긴 하지만 또 과거 박물관의 모습도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내부 회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회랑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과거 박물관에 뮤지엄 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철수가 되었고 또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바로 오른편에는 여성들의 기도 공간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내부 회랑이고요. 천정을 한번 볼까요? 천정을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황금 모자이크의 모습, 역시 기하학적인 문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른편에 있는 여성들의 기도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남성의 기도 공간과 여성의 기도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겠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여성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옷차림을 또 가다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해서 이 내부 회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당의 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한 시간대가 9시 정도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슬람 기도사원은 8시 30분경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거의 열자마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은 한산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내부 회랑에서 본당 방향의 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본당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위쪽에도 모자이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모자이크 역시 볼 수 없도록 패널로 가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기존 박물관이었을 때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출입문을 들어가게 되면 외부 회랑, 그리고 내부 회랑, 그리고 한 번 더 앞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부 본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투어를 진행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야소피아 안에 맨발로 신발을 벗은 채로 들어가려고 하니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 이슬람 기도 사원에서는 맨 바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깔개 내지는 카펫 이런 것들을 깔고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으로 전환이 되기로 결정이 난 이후부터 부르사라고 불리는 큰 도시에서 카펫을 주문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랗게 깔려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역병의 시대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도 1.5m 거리 유지를 위해 바닥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표식을 해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곳이 관광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보니 블루 모스크처럼 술탄 아밀 2세의 사원처럼 남성의 기도 공간, 여성의 기도 공간 나뉘어져 있으면 물론 일반 기도하는 신자분들의 공간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성들의 기도 공간은 따로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남성들의 기도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 무슬림 분들은 이곳 앞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만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바닥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 서서 나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시선을 앞쪽으로 한번 옮겨보시면 이 화면 정중앙에 약간 독특하게 생긴 문 같기도 하고 벽장식 같기도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흐랍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벽감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와서
엎드려 있거나 구르거나 장난을 쳐도 이슬람을 믿는 분들은 이 아이들을 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보셨고요. 이제 내부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상 모자이크가 가려진 것, 그리고 바닥에 커다란 카펫이 깔려 있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사 중인 비계가 있는데 이 비계를 큰 천으로 가려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아야소피아 건축물에 대한 어떤 커다란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복원을 위한 비계인데 이렇게 와인색의 천으로 잘 가려두었죠. 그리고 이런 기름등들, 이런 것들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제작되어서 달려있는 것들이고요. 벽면에 붙어있는 현판들 역시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제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돔, 황금 모자이크, 그리고 돔을 떠받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아야소피아의 북쪽 벽인데요. 이곳에 소원의 기둥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 시간에는 이곳을 오픈을 하는지 바닥에 카펫과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대신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외부 회랑으로 나와 보았고요. 과거 박물관 시절에 많은 의자 그리고 VCR 이런 것들을 틀어두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고 여러 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붙여져 있었던 이 설명판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투라라고 해서 이 오스만 제국의 황제였던 술탄의 서명이 모자이크로 제작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 박물관의 입구였던 곳으로 한번 나와 보았는데요. 이제는 사원의 출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야외 박물관의 모습들은 역시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내부 관람을 모두 마치고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이 아야소피아는 아야가 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야소피아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537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의 명으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교회로서 처음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이후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메흐메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을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야소피아는 교회에서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던 터키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터키 의회와 함께 결정하여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박물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현 터키 정부의 결정으로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2021년 1월 지금까지도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는 해도 내부 모습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없었고요. 일부 현지 분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냐면, 원래 이곳이 입장료가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100리라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6,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사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또 무료로 전환이 되어서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원으로 전환이 된 만큼 내부 들어갈 때는 조금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또 보시기도 하셨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그리고 남성분, 여성분 불문하고 노출된 신체 부위를 다 가리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이 아야소피아를 방문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는 스카프 정도는 꼭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이 사원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열자마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부 촬영을 거의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더니 여기 왼편에 보시면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물론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고 현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조금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내부가 너무나도 혼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조금 이른 시간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야소피아 옆에는 예레바탄 사르느즈라고 해서 동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던 지하물 저장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곳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트램 라인 따라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술탄 아흐멧 트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으로 가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장소에서 아야소피아를 방문하실 때 술탄 아흐멧 역에서 하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 술탄 아흐멧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이스탄불의 명물 트램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올라오신 다음 트램과 아야소피아를 함께 담아보는 이 뷰가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술탄아흐멧 광장 쪽으로 진입을 해볼 텐데 광장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분들께서 간단하게 가방 오픈을 요청을 하고 가방 안에 간단하게 어떤 소지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광장 이름이 술탄 아흐멧인데 방금 보셨던 지금 보고 계시는 아야소피아 바로 맞은편에 술탄 아흐멧 사원이라고 불리는 블루 모스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광장의 이름이 술탄 아흐멧 광장이 되었습니다. 트램역 이름도 술탄 아흐멧 역이고요. 처음 이 아야소피아가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오묘한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반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렇게 또 영상을 편집하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담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아야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일부분의 모습들 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요.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아야소피아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